반갑습니다. 윤리사상 제10강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예. 제일 기본적으로 한비자 하면 역시나 그 법가의 상징이죠. 법가 당연히 법을 중시하는 학파고, 그러한 법가의 사상을 한방에 정리한 종결자죠. 종결자를 한비자라 합니다. 법가 종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윤리의 종결자가 돼서 좋은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한비자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일단 시대를 본다면 이 시대는 전국시대 말입니다. 전국시대 말이라서 이제 혼란이 거의 극에 달하고 있죠.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전국 7웅 7명의 이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왕이 7명이란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각각의 왕국은 이제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무자비한 전쟁을 수없이 치렀습니다. 그 결과 무한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죽음과 삶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바로 진나라입니다. 후에 이제 이 전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렇죠?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왕이 이제 말이 왕이 이제 영정인데, 영정은 이제 나중에 진나라가 통일되고 난 이후에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진시황이라 부르죠. 여러분 잘 알죠?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정생약을 찾기 위해 전국을 찾게 했던 그런 유명한 왕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뭐 진시황의 비밀 이래가지고 왜 그 토기로 된 병사들 쫙 있고 그거 한 번씩 가봤죠. 혹은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맞죠? 그만큼 유명합니다. 업적으로서는 우리 만리장성, 최근 무한도전 팀 만리장성 가서 맞죠? 짜장면 먹고 오기 미션 성공하던데, 맛있었겠다. 만리장성에서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진시황이 야심을 키우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당시 이제 순자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말에 우리 배웠던 순자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제자가 한 명이 한비자입니다. 바로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라는 사실 황당하죠. 유학자의 제자가 법가입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더욱더 유학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걸출한 법가 제자들 때문이죠. 그렇죠? 제자가 법가인데 스승이 과연 법가 아닐 수 있는가? 또 한 명의 제자는 이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사. 그래서 이사와 한비자는 동문이죠. 동기고, 이사랑 한비자랑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랑 한비자랑 이제 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할 때 이사는 어디에 취업합니까?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진나라에 취업하게 되죠. 반면 한비자는 약소국에 취업하게 돼요. 다른 나라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제 머릿속에 없다는 건 정말 약한 나라죠. 그렇죠? 그렇다고 약국 이러니까 파마시. 자, 아무튼 그래서 진나라 이제 왕이, 당시의 왕이 이후에 진시황이죠. 그냥 진시황인데, 이제 천하를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왕을 국가를 강력하게 하고 이제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제 그 한비자의 책을 우연히 이제 진시황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를 억지로 막 뺏어오죠. 진시황이. 그래서 진나라의 그 관리로 등용시킵니다. 하지만 한비자의 책이 잘 쓰긴 잘 써있는데, 문제는 보통 그렇습니다. 책은 글은 잘 쓰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비자가 그래서 말을 잘 못했는가 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맞죠. 저거 말 잘 못하네. 이래서 잘 안 시켰습니다. 일을 잘 안 불렀어요. 그 다음부터 실제로 막 억지로 데리고 와놓고는 일을 잘 안 시켰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사가 친구인 이사가 배신을 하게 돼요. 한비자를 맞죠. 그래서 이사가 진시황에게 모함을 하게 되죠. 이 한비자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니까 진시황이 한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죠. 사약을 먹여버립니다. 뒤늦게 후회하지만 늦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 참 이 숙명의 숙명인데 같은 순자의 밑에서 자라나서 배우고 길이 달랐는데 이후에는 결국 한 나라에서 만나서 결국 서로를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죠. 후에 이제 이사는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진시황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분서갱유라는 것을. 역사자들은 뭐 분서갱유가 실제 있었냐 또 그렇게 가혹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분서갱유를 시행함으로써 유학의 뿌리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사는 그만큼 좀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참 인간의 운명인 거죠, 그렇죠? 자, 순자, 한비자입니다. 한비자의 모습입니다. 순자가 적혀 있으니까 한비자. 그림이 좀 현대식이네요, 그렇죠? 자, 한비자는 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첫째,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통치 방법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관 자체가, 역사관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역사관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시대도 변하고 그에 따라서 통치 방법도 변한다. 따라서 시대는 항상 변하는 것이다. 모든 가치는 변한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적이지 않고 맞죠. 공작 이상적이라면 법가는 현실적인 거죠. 한비자가 보기에 도덕이 통했던 건 우연이란 거죠. 수주대토의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그 무식한 옛날에 어떤 무식한 농부가 이렇게 하루는 밭을 이렇게 갈고 있어요.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가 막 뛰어와가지고는 나무 등걸 우리가 밑둥이라죠. 나무 밑둥에 부딪혀 캑 죽는 거예요. 이후부터 한데 이 무식한 농부는 농사를 안 짓고는 토끼를 기다리는 겁니다. 솔직히 토끼가 뛰어와서 나무 등걸에 부딪힌 건 우연이잖아요. 그런 우연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바보같이 우연을 기다리는 것을 수주대토한다 보죠. 이런 건데 이 수주대토란 말을 누가 하냐? 한비자의 책에 나옵니다. 한비자가 유학자들 비판하면서 쓴 말이죠. 유학자들 너희들 무식하게 도덕을 기다리는데 옛날에 공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자의 특징이 어떤 복고주의지 않습니까? 상고주의를 하는데 상고주의, 복고주의.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 도덕이 통했던 시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시대는 변했고 더 이상 그런 도덕이 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토끼를 기다리는 농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국 강병의 시대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은 소녀시대는 제가 좋아하는 시대고 지금은 부국 강병의 시대다. 따라서 나라가 부유해져야 되고 병력은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덕으로 사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지금은 힘으로 해야지만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치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였습니다. 다음 둘째 알아봐야겠죠. 침이 많이 튀네요. 흥분하니까 그런가. 자, 화면에 방울이 묻는 것 같고, 자,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법을 해야 되냐?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뭐랍니까? 악설이라 하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당연히 제 스승인 누구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당연히 순자로부터 가져온 거죠. 순자의 성악설을 계승해서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기적 본성은 어디 고칠 수가 없다. 바뀌지 않다면 순자랑 다른 점은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다 없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교화는 아닙니다. 이러한 본성은 바뀔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떻게 이용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써? 상과 벌로써.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랬죠. 당근과 채찍. 그래서 좋아하는 걸 주게 함으로써 또 싫어하는 걸 잘못된 행동을 싫어하는 걸 주게 함으로써 벌을 줌으로써 그래서 상과 벌로써 백성들을 조정하는 것이 한비자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본성의 백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도덕입니까? 법입니까? 이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은 왜 중요한가?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법은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하는 법이 아니라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무법도 있고 관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전에 해오던 관례가 법화된 것도 있어요. 당연히 글로 적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철저하게 법에 적혀 있는 법전에 있는 내용, 즉 성문법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도덕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왕의 도덕성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도덕적인 왕이라는 게 나오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왕들이 도덕적이기 힘들고 따라서 도덕 정치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도덕적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법으로 정치하게 되겠습니까? 왕이 바뀌어도 법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이 와도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법에 의한다면 똑같다는 거죠. 늘 똑같은 정치, 따라서 안정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설명을 했죠. 시스템에 의한 정치다라고 해서 시스템에 의한 정치, 사람에 의한 주관적인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인 정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으로서 통치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가지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법만으로는 안 되고 법과 동시에 술과 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3가지는 왕의 정치 도구입니다. 먼저 법 알아볼 거예요. 법은 우리 알고 있는 그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법은 특히나 중요한 건 뭐다? 성문법, 문장으로 완성된 법이다. 그래서 법 적어놔야 된다고요. 적혀져 있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보면 벌점 규칙 있죠. 그렇죠. 너 머리 길이 긴데 어느 정도부터 기냐? 긴 게 정해져 있죠. 우리 학교에 규칙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귀 밑 30cm. 그 자료 잴 수 있단 말이야. 자료 재보고 30cm 넘네? 그럼 넌 위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벌점도 제 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적혀져 있죠. 벌점 3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점 준단 말이죠. 그렇듯이 법이라는 것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이 보고 야 좀 길어 보이는데 그럼 다 잡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잡고 그에 따라서 벌점을 준다. 그래서 성문법은 객관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둘째란 법을 수행할 때 교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심리적 전략인데 꽤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특히나 신하를 다룰 때 신하에게 속마음을 안 비치도록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조정한다는 겁니다. 교묘함, 꽤 이런 걸 술이라 하죠. 술수. 다음 셋째, 이러한 법과 술도 뒤에 있는 그 자기의 그 파워가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왕의 파워, 맞죠? 그런 위세, 세력, 혹은 장악력 이런 것들을 세라 합니다. 세. 그래서 이 법과 술과 세를 동시에 갖췄을 때만이 우리는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법가의 생각이고 특히나 한비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근데 한비자 법가에 대해서 나쁘게만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감명 깊게 본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잘 드러나요. 영화에는 영웅이 당연히 주인공이 이영걸인 것처럼 생각하기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영걸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무튼 영웅 영화 봅시다. 영웅, 영웅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천하를 꿈꾸던 2000년 전 그들이 있었다. 구궁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 장혜모 감독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주연 이영걸, 양조위. 이게 이영걸, 이게 양조위. 이게 장백지. 아닌데 장백지 아닌데. 죄송. 장찌. 죄송합니다. 장찌이고 이 아줌마가 장만옥 아줌마.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영걸은 당연히 검객입니다. 검객. 축축축축 핑핑핑핑 싸우는 검객인데 봅시다. 내용 뭐냐면은 진시황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그런 암살을 막기 위해서 백보 금지령을 내립니다. 백보 금지령. 자기 주위에는 백보 안에 100걸음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하조차도 호위무사조차도 백보 밖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백보 안에는 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로 백보면 얼마쯤 될까요? 100m 되겠네요. 100m. 그렇죠? 100m 안에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칼도 못 들어온다. 칼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위무사는 다 밖에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호위무사가 몇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누가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맞죠? 그것도 궁궐 안에 딱 들어가지고 맞죠? 궁궐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백보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맞죠? 당연히 아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암살하려는 검객, 자신을 죽일 만한 그런 뛰어난 검객들에게는 현상금을 다 걸었어요. 그래서 죽이면 현상금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져온 자에게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백보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10보 10걸음 앞에서 만날 수 있게 아련하다 만나게 해준다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그 암살범들을 잡아오는 자들에게는 나의 10보 앞에서 인사를 하게 하고 너에게는 현상금과
관직을 주도록 가마 이렇게 방을 내건 겁니다. 전국에 이제 검객들이 이제 죽일 거라고 덤벼드는데 당연히 다 죽었죠. 워낙 출중한 그 검객들이라서 맞죠. 아무도 성공 못했습니다. 한데 이제 딱 한 명 성공한 사람이 누구다? 이연걸이죠. 이연걸이 성공한 증거물로 뭘 가져옵니까? 아까 봤던 그 양조위와 장만옥의 검을 딱 들고 오는 거죠. 검 한 명 더해서 그 견자단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검 3개를 딱 검 2개에 창 1개 딱 들고 오면서 제가 그 검객들을 죽이고 그들의 검과 창을 뺏어왔습니다. 딱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 앞에서 진시황이 이렇게 딱 있으면 있으면은 그 열보 앞에서 이제 이연걸이 이제 아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무릎 꿇고 아련하게 되겠죠. 근데 이연걸이 그냥 이 사람들 잡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다 사기죠, 사기. 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 좀 저렴하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검을 잠깐 빌려온 겁니다. 대신 이 사람 당이 뭐냐? 실제로는 진시황을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 무술을 연마합니다. 10보 필살검법. 10보 안에서는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검법입니다. 10보 필살검법. 그래서 10보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무조건 죽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10걸음 안에 있는 대상은 어떻게 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여서 10보를 0.1초 만에 싹 움직여서 바로 죽이는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아무도 막을 수 없겠죠. 그런 검법인데 그런 검법을 연마하고 지금 일부러 그 검객들의 검을 얻어가지고 지금 왕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10걸음 안에 지금 죽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영화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연걸이 왕께 딱 앉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앉으면 왕이 물어보죠. 진시황이 어떻게 주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연걸이 잘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영화의 전체 내용은 대부분 그래서 거의 전체는 이연걸이 이제 실제로 그 왕한테 거짓말을 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 뒷면에 이제 뒤에는 실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얻어놓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실제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진실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맞죠? 두 개가 비교되면서 계속 영화에서 영화 속에서 그래서 죽이지 않았지만 죽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쫙 흘러가는데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연걸의 심정이 바뀝니다. 이연걸은 처음 이렇게 이 진시황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폭력적인 왕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기대할 때는 당연히 이연걸이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연걸이 재차 얘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시황에게서 어렴풋이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천하통일이라는 그런 거대한 꿈이죠. 실제 전국이라는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통일을 위해서 싸워왔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고 물리는 전쟁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거의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했고 솔직히 그 마음 한켠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누군가가 통일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이연걸은 이러한 얘기 도중에 진시황으로부터 그런 천하 통일의 포스,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분명히 아마 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살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돌아서 나옵니다. 당연히 진시황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죠. 진시황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거짓이구나. 진시황은 그래서 순간 망설입니다. 그래서 검객에게 말하죠. 뛰어난 것 같다. 용서해 줄 테니 내 밑으로 들어와라. 하지만 이연걸은 거부합니다. 아니다. 비록 나는 암살을 실패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왕궁을 걸어 나옵니다. 이제 왕궁을 걸어 나오는데 당연히 가는 이 이연걸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나중에 큰 하근이 될 거기 때문에 진시황은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수천 발 화살을 쏘죠. 여기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이렇게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쭉 모여갖고 화살을 일제히 겨눴다가 쏘죠. 휘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걸이 이제 겸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입니다.
계속 자신은 이 암살을 실패하지만은 암살은 실패하지만 비록 그 자신의 목표는 실패하지만은 모든 국민들의 그 염원 천하통일이라는 그 염원은 달성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죽음을 택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큽니다. 굉장히 그 화면의 이 구성이라든가 색감 혹은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그 정적이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영화제에서 참 휩쓸었죠. 그 해. 아무튼 굉장한 영화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실제의 영웅은 다이어였던 거,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어떤 검객으로서 복수를 꿈꾸는 이연걸과 또 한 명의 진짜 영웅, 어찌 보면 진시황, 천하를 통일하는 그 꿈을 이루려는 영웅, 두 명의 영웅을 동시에 비춰주는 영화죠. 네, 재밌는 영화입니다. 자, 아무튼 영화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법과 합의자. 당연히 법은 당연히 합의자의 통치 방식은 법치입니다.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첫째, 역사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다. 죄송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둘째, 우리 인간의 본성 어떻다? 그렇죠? 악하다. 성악. 이기적이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법이라는 건 어떻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라는 거죠. 덕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법치를 통해서 통치를 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법 말고도. 그래서 총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법과 술과 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췄을 때만이 우리가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법은 뭡니까? 그래서 법은 성문법 이런 의미가 있고, 술은 교묘한 술수, 세는 위세, 위력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췄을 때만이 우리는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먼저 문제 보면서 갑을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덕 나오죠. 갑에 보면. 따라서 갑은 덕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누구가 떠올려 있습니다. 덕치하면. 그렇죠. 공자를 떠올려야겠죠. 공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문제 푸는 동안에 문자 보낸 거 티나죠. 그렇죠. 예. 다음 을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 방금 배운 한비자죠. 자, 공자와 한비자입니다. 문제 한번 계속 봅시다. 자, 문제 잠깐 풀어보세요. 빨리. 예. 그래서 풀어봤죠? 예. 갑은 다시 말하지만 공자고 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비자입니다. 당연히 공자는 법치, 덕치, 한비자는 법치입니다. 기역. 갑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인의 정치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기역 맞고. 다음 니은. 갑은 사회 혼란의 원인 인적제도. 이건 누굽니까? 갑이 아니라 노자가 되겠죠. 노자. 인위적 제도. 인이시라는 건 노자죠. 인이시라는 건 노자입니다. 디귿. 을은 통치수단으로서 상과 벌을 준비한다. 맞죠? 상과 벌로서 백성을 조정한다. 그렇죠? 중요한 건 상과 벌로서 백성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리을 문제도 풀리죠. 맞죠? 백성을 교화합니까? 단순히 조정합니까? 교화가 아니라 단순한 조정이다. 내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면적인 조정이라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화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 목적은 백성적 교육적 교화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 똑같은 순자 한비자 모두 성악서에 출발하지만은 순자는 그래도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화하려고 하고 교육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고 한비자의 측면 어떻습니까? 한비자는 이런 내면적인 변화는 아예 포기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네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든지 간에 내 말만 따르면 돼! 라고 해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과 벌로서 겉으로만 따르게 한다는 거죠. 공자가 수시하는 게 뭡니까? 공자는 내면적인 자발적인 복종을 원하지 그런 외면적인 억지로의 복종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공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비교될 수 있겠죠. 딱 해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맞습니다. 2번입니다. 기역 디귿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Call of Duty.